네,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의 박종철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최초로 발생했던 코로나19 감염증은 불과 6개월 만에 210여 개국으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인들의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코로나19는 세계화가 가져온 어둠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로 인해서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 물자, 그리고 정보로 지구촌이 하나가 되고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는 부와 권력, 그리고 정보를 양극화시켰고 교통망 확대에 힘입은 팬데믹이 일상을 바꾸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계화로 인해서 한때 국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초래한 응급 상황을 치료하기 위한 구원 투수로 국가가 귀환하였습니다. 21세기 국가는 새로운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전통적인 국가에서는 적의 공격이나 또 폭력과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21세기 국가는 국경을 넘나드는 바이러스나 오염물질, 나아가 기후변화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새로운 임무가 되었습니다. 즉, 전통적 안보보다 인간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인간 안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 안보는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리적인 위협과 폭력뿐만 아니라 전염병과 생태계 변화, 일상의 재난,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보의 주체가 국가에서 개인, 그리고 사회 차원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는 21세기의 국가의 능력을 평가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능력의 기준이었던 하드 파워 대신 스마트 파워가 빛을 발휘하고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위기 관리 능력, 네트워크 능력, 그리고 소통 능력이 중요해진 것이죠.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4가지 국가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주의 모델인데 이 자유주의 모델은 무능력합니다. 조정이나 관리 능력이 없는 국가는 시장과 시민사회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위기 상황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복지국가 모델은 이 시스템은 비효율적입니다. 이 나라들의 비효율적인 의료 복지 시스템 그리고 무책임한 개인주의로 인해서 혼돈 상태에 빠졌고 낡은 복지제도와 비효율적인 국가관리 시스템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권위주의 통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외형적으로는 성공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살펴보면 그 내면에는 격리와 봉쇄, 정보의 불투명, 사회적 신뢰의 부족 이런 것들을 대가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권위주의 통제 모델은 일시적으로 성공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새로운 위기에 대응할 능력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더군다나 이 모델을 좋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네 번째 모델은 바로 우리나라의 국가와 사회 협치 모델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보 공개, 정책 결정의 투명성, 공공의료 인프라의 구축, 사회적 소통,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대응했다는 세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구축해온 국가관리 시스템, 정보화, 사회적 신뢰, 그리고 성숙한 시민사회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것은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K-웨이브, 즉 한류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사회 구조,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빚어낸 귀중한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21세기의 국가 능력의 새로운 기준은 투명성과
개방성, 공공 안전 시스템,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시민의식입니다. 이것은 국가와 시민사회가 소통하고 신뢰를 형성하고 협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인간안보 모델, 이른바 K-인간안보 모델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협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평화와 경제를 선순환적으로 연결하려는 평화경제론이 북한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인간안보협력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에 대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확진자가 없다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열악한 의료 체계와 주민들의 영양 상태를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또 국제사회의 의료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차원의 보건협력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개성, 또 원산, 또 남포 등의 보건의료시설과 함께 관광레저시설, 그리고 배후 경제단지 등을 건설해서 이를 복합적 남북협력단지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북 보건협력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국제사회와 협력망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민간 단체나 지방 단체의 대북 의료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야 되겠고, 정부 차원에서는 남북 대화를 추진해서 보건협력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병충해 방지나 기후변화, 홍수와 같은 재난재해 관리를 위해서 남북한이 한반도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K-인간안보 모델은 동아시아 협력의 새로운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보 불안과 경제적 경쟁이 뒤엉켜 있는 동아시아에서 인간 안보 협력 플랫폼으로 새로운 협력의 발판을 만드는 것이죠. 북한은 물론 인접한 중국과 일본,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였듯이 보건의료, 환경, 재난재해 등과 같은 신안보 위협에 대비해서 동아시아 국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책을 모색하고 정부와 기업, 민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세계 질서 재편에 대해서 한국의 인간안보 모델은 글로벌 협력의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전략 경쟁에 몰두하여 리더십을 상실하였고, 유엔이나 WHO와 같은 국제기구가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견 국가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국제협력의 규범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G11 참여 여부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G11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선진 국가를 뒤따라잡으려던 시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질서의 규범과 표준을 세우는 일에 선두에 서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아직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하고 남북협력 그리고 국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길을 고민해야 할 때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